5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한동안 거울 보기가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얼굴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제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번진 먹물 자국처럼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검은 반점들이 먼저 보였으니까요. 그건 세월이 남긴 잔인한 흔적이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겪고 있을 소리 없는 강박이었죠. 저도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TV에서 요란하게 광고하던 비싼 크림들, 잡티 하나 없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수많은 약속들은 실망만을 안겨주었죠. 검은 반점들은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더 선명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속상해하던 딸 아이가 피부과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더군요. 고급스러운 진료실에 앉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펼 날 없었는데 이제 와서 얼굴에 검은 점 몇 개 때문에 가족에게 그런 큰 돈을 쓰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정중히 의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무거운 절망감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겠다고 나이 탓인데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피부 관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어느 날 저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것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집안 약상자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작은 바세린 통이었죠. 고생만 하시던 옛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과 발은 늘 부드러웠거든요. 밤마다 얇게 바르시던 그 바세린 덕분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작은 통이 내 얼굴에도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자료를 읽고 나서야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알고 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하더군요. 맞죠, 여러분? 그제야 저는 제 얼굴에 찾아온 불청객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피부 비밀 TV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의 자신감을 되찾기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요. 첫 번째 적은 제 얼굴에도 꽤 많았던 것인데 바로 검버섯입니다. 의사들은 어려운 학술 용어로 부르지만 저는 그냥 햇빛 굳은 살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훨씬 정감 있지 않나요? 평생 바틸로 고생한 농부의 손에 박인 굳은 살처럼 이 햇빛 굳은 살은 우리 피부가 수십 년간 햇볕과 싸워온 결과물이에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건강해서 조금 타더라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약해지고 회복 능력도 더뎌지죠. 결국 햇빛에 손상된 늙은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 딱딱해지고 갈색으로 변한 것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이건 구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마치 피부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경계선이 아주 뚜렷하고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살짝 솟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 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바로 우리 여성들의 삶과 깊이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이죠. 혹시 임신했을 때나 갱년기가 가까워졌을 때 기미가 유독 짙어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이 뚜렷한 검버섯과 달리 기미는 얇은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듯 주변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피부 표면에서 전혀 솟아오른 것 없이 완전히 평평하죠.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양쪽 광대뼈 부근에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햇빛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 얼굴에 햇빛 굳은 살과 호르몬 얼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백만 원을 들이지 않고 바로 그 작은 바세린 한 통과 소소한 습관의 변화로 저만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에 찾아온 손님의 이름을 햇빛 굳은 살 혹은 호르몬 얼룩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된 지금 아마 마음 한편에 또 다른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거예요. 이게 더 커지지는 않을까? 혹시 나쁜 걸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조용한 질문 말이죠. 저 역시 한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색이 더 짙어지고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피부를 통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괜찮겠지 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 편히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아 보시겠다고요. 아셨죠? 첫째, 어떤 점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갑자기 크기나 모양이 빠르게 변할 때입니다. 둘째, 익숙한 갈색이 아니라 새까만 색으로 변하거나 여러 가지 색이 얼룩덜룩 섞여 보일 때처럼 색깔이 이상해질 때입니다. 셋째, 그 부위가 가렵거나 아프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드물지만 초기 피부암 중 일부가 평범한 검버섯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두피 쪽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걱정부터 하지는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겁부터 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피부에 있는 점들의 99%는 아무 문제 없는 양성점들이랍니다. 그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언니 동생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하기를 바라는 제 높아심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즐겁게 집에서 피부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인터넷에서 식초로 검버섯 완벽 제거, 베이킹 소다로 기미 뿌리 뽑는 법 같은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발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피부 관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를 지켜준 소중한 피부 보호막을 내 손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식초는 강한 산성이에요. 피부에 바르는 건 피부를 서서히 태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성이죠. 피부의 천연 보습막을
녹여버려서 가뜩이나 얇고 약해진 우리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를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몇 년 전, 이른한 살의 김선자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큰 스카프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주눅든 목소리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죠. 기미를 없애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본 대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얼굴에 팩을 하셨다고 해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가득 잡혀 있었죠. 저희가 그 상처 입은 피부를 치료하느라 몇 주간 고생했지만 결국 남은 흉터는 원래 있던 기미보다 훨씬 더 짙고 넓었습니다. 남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흉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피부는 정말 소중합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에 그런 위험한 방법으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우리 피부를 다독이고 다시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답니다.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방법들이요. 김선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제 피부가 그 어떤 가혹한 시련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의 피부 관리는 더 이상 시간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숱한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온 제 피부를 사랑하고 다독여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귀한 보약을 찾아낸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저희 집 작은 부엌이었답니다. 물론 한번 잘못된 길을 갈 뻔했던 사람의 신중함으로 저만의 작은 원칙 몇 가지를 세웠죠. 아무리 자연 유래 성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에는 항상 귀 뒤에 연한 살에 조금 발라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선함이야말로 효과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절대 미리 만들어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랑을 담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었죠. 제가 처음 발견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함께하고 있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들깨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들깨가 몸에 참 좋다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들깨 기름의 오메가3가 그렇게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마치 헌신적인 소방관 같아서 피부 속 보이지 않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실험에 들어갔죠. 고소한 달걀 노른자 하나에 들깨, 기름 한 스푼, 황금빛 꿀 한 스푼, 그리고 농도를 맞추기 위한 밀가루를 약간 넣었어요. 그 혼합물에서는 아주 소박하고 정겨운 향기가 났습니다. 처음 얼굴에 발랐을 때 저는 깊은 영양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메마른 땅처럼 제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렇게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15분 정도 팩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냈습니다. 주름이 금방 사라진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돌게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자리 잡은 완고한 햇빛 굳은 살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다고 박박 문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또다시 들깨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곱게 간 들깨 가루였죠. 들깨 가루 2스푼에 꿀 1스푼, 그리고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 2스푼을 섞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작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를 쓰기도 해요. 그때가 천연 젖산 성분이 더 많아져서 피부를 환하게 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이 혼합물을 얼굴에 바르고 씻어낼 때는 바로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죠. 미세한 들깨, 가루 입자들이 마치 피부결을 닦아내듯 아주 온화하게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얼굴 전체를 대청소한 것처럼 깨끗하고 가뿐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목과 손등에 바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곳 역시 우리의 세월을 이야기해주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좀 특별한 날은 어떨까요? 동창회가 있거나 오랜 친구를 만나는 날,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싶은 그런 날 말이에요. 그럴 때를 위한 저만의 비밀 병기도 있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만 속삭여주는 비법이에요. 시원한 알로에 겔 반 컵에 꿀 반 스푼, 그리고 올리브 오일 3티스푼 정도를 넣어요. 그리고 혼합물이 우윳빛 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섞어주죠. 이걸 피부에 얇게 펴 바르고 20분 정도 편안히 누워 있다가 씻어내면 돼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피부가 눈에 띄게 환하고 촉촉해지거든요. 하루 동안이지만 자신감을 환하게 밝혀주기에는 충분한 효과죠. 그리고 물론 들깨 팩이든 알로에 팩이든 이렇게 정성을 다한 팩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절대로 빼놓지 않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습 잠금 단계예요. 방금 피부에 올려준 귀한 영양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꽉 봉인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저의 충실한 동반자는 바로 그 익숙한 작은 보습 연고통입니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얼굴 전체를 가볍게 감싸듯 발라줍니다. 그건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밤새도록 저의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를 감싸고 보호해 준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로 피부 겉면을 정성껏 가꾸다 보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잎사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뿌리가 약하면 결코 푸르게 자랄 수 없잖아요. 우리 피부의 뿌리는 바로 우리 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의 식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찾던 달콤한 과자 대신 고소한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먹었죠. 그 안에는 피부의 천연 노화 방지 크림이라 불리는 비타민 E가 가득하니까요. 식사 때는 꼭 색깔이 선명하고 예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초록빛의 키위나 새빨간 파프리카처럼요. 그 속에 든 비타민 C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랏빛의 작은 열매, 블루베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졌죠. 두부와 달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롭고 건강하며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벽돌이 되어준답니다. 우리 피부는 참 예민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더워지면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피부 관리 방식에도 섬세한 변화가 필요해요. 덥고 습한 여름에는 하루 종일 흘린 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건조한 겨울에는 보습 위에 또 보습을 쌓는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죠. 스킨 에센스 크림을 차례로 바르고 마지막에 얇은 바세린 막을 씌워 모든 것을 가둬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부터 팩하는 것까지 이 모든 노력이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빠뜨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있든 없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피부 노화라는 가장 큰 구멍을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얼굴을 세게 문지르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피부의 연약한 보호막을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또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여러 개 겹쳐 바르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때로 피부는 단순하고 잘 맞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발 목 피부를 잊지 말아주세요. 얼굴만큼이나 소중하게 아껴주세요. 어느덧 제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네요. 이 긴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했던 모든 비법과 공식들 중에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꾸준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지 않아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놓은 주름과 검버섯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훈장입니다. 그러니 그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다만 이제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온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 줄 때가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를 열어 달걀 하나를 꺼내 들깨 기름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71세의 김경자 어르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 전체에 퍼진 기미 때문에 아들 집에 가는 것은 물론 10년 넘게 동창회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어 계셨죠. 저는 그분께 딱 석 달만 믿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따라 해보시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어르신은 아주 화사한 색상의 스카프를 두르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몰라보게 환해져 있었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음 주에 10년 만에 동창회에 가요. 제일 예쁜 옷도 꺼내놨어요. 그분의 웃음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이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피부를 상처 입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